더불어민주당이 속옷만 입고 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CCTV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자료 제출 요구는 해놓은 상태고요. 예. 다만 이 구치소 입장은 상임위의 법사위의 의결이 있어야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다음 주에는 CCTV를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당내에서는 영상 공개 기류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관련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현우 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제공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향후 특혜 논란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입니다. 당초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CCTV와 바디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을 통해 당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선출 절차를 오는 21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특검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특검이 오전 8시에 영장을 집행한 건 변호인 조력을 못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변호인 접견이 9시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자 6시로 집행한다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했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님의 팔을 잡고 일부는 다리를 잡고 일부는 의자를 밀어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님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찢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어깨와 팔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결국 주저앉게 돼서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불법 집행을 입증할 구치소 영상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한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건 조국 전 혁신당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셨던데 거기서 그런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치듯 만났던 그냥 아주 평범한 교도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다라면서 이 윤석열에 대한 경멸의 발언들이 있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모습 거기에 오늘도 사실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겠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역시 뭐 특검에서는 추가 뭐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일반 범죄자들한테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재판이 안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건강상 이유를 차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이 법꾸라지, 법기술을 부리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써버려가지고 남은 것은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걸 위해서 마일리지를 쌓는 것 같아요. 그럼 아파야 되니까. 예. 근데 법무부에서 바로 반격을 해버렸잖아요. 예. 안 아프다. 병원 다 다니고 있다. 이 한 이유가 법꾸라지 마일리지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예. 반드시 집행해서요.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한모 전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한모요? 예, 그 머리 모자입니까? 예. 네, 그걸로 추정되는 그분께서 하신 말이 구치소에서 항암 치료 받는 분도 많다라는 말을 명언을 남기셨죠. 그래서 왜 그 CCTV 예. 그리고 이제 그 직원분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바디캠 이 영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특위가 가서 열람을 하자고 그랬을 때 당시에는 그 김현우라는 서울구치소장이 협조를 안 했던 것인데 예. 이게 법사위 차원에서 뭘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2번에 걸쳐서 갔고요. 가서 보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CCTV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예. 공개가 아니고 열람을 하자. 그렇죠. 이 열람은요. 저희 피감기관에 갔을 때 이게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고 이 공무원의 물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거절한 애가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있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교체하면서 휴대전화를 반입시켰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강의구 부속실장. 예. 이게 형집행법 133조를 보면 그거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는데 이건 수사 사항이거든요. 예.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했고요.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1차 구속대 CCTV라든가 이런 공개했고 요구했고 이번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로 또 김계리 변호사도 얘기했잖아요. 예. 공개하자 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다음 주쯤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법사위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내놔라 그러면 열람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생기는 겁니까? 열람은 저희가 공개해요. 다릅니다. 예. 그 현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육안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고 예. 확인하고 그렇죠. 열람을 공개 여부는 뭐 그 이유가 되더라도 그 법사위 의결이 없어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현물이 있는 건데 가서 보는 거 확인하는 거죠. 예. 바로 돼야죠. 그런데 문서 제출받는 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김현우 전 소장은 거기에 있어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개겼잖아요. 완전히 그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김현우가 없어졌으니까. 김현우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사위 차원에서 제출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반드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오늘자로 인사가 났죠. 네. 그래서 안양교도소로 옮겼고 수원구치소에 있던 김도영 소장이 서울구치소로 왔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절차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게 일개 공무원이 국민의 대표들이 요청한 사항을 거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보직 이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게다가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었으면 이건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변호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예. 변호사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되게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렇죠. 조사실이었다는 네, 거예요. 이런 거기는. 부분은 예. 뭐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받아서 수사를 그렇죠. 해서 처벌을 해서 아하. 일벌백계를 해서 공무원 옷을 벗겨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이제 방송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도 접견을 하러 가면 의자마다 적혀 있대요. 휴대전화 갖고 들어오면 처벌받는다고. 명함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통령실에 강의구라는 전임 부속실장이 들어가면서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구치소에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는 그 휴대폰만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차 체포영장이 이제 그 무산이 되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구속 취소 전까지 그때는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현우 서울 당시 구치소장이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었는지 제가 지금 뭐 취재하고 있는 게 한 건인데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사람이 아닌데 면회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우 구치소장이 의당 뭐 그거 딱 하나 저 강의구 핸드폰. 부속실장의 핸드폰 하나만 딱 지금 발각이 된 것 것이냐. 뿐이지 예. 그 밖에 다른 어떤 특혜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특히 저는 술. 예. 기본적으로 주말 접견이 되는 것 자체가 전 이번에 처음 그렇죠. 알았어요. 그리고 9시 반까지 주말도 되고. 예, 6시 이후에서 일과에 야간 9시 45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4시 반부터 교도관이 밖에서 문 계속 이렇게 또또또또 두드리고 있거든요. 나가라고.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본 변호사는 억울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왜 너는 못 하냐? 우리 남편 갇혀 있는데 왜 너는 못 가냐? 왜 주말에 예. 안 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예. 원래.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길 그리고 뭐 나한테 특혜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 똑같이만 대접받아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달겠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겪는 이 특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특혜 아닙니까?